미국 증시의 2분기 어닝 시즌이 월가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S&P 500 기업 중 무려 82% 이상이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특히 M7 빅테크 기업들이 강력한 성장을 이끌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오늘 월가의 모든 시선은 두 거인 알파벳과 테슬라의 실적 발표에 쏠려 있습니다. 먼저 시장의 가장 뜨거운 테슬라부터 함께 보시죠. 테슬라 시작부터 상황이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월가의 예상치를 소폭 밑돌며 시장의 우려를 일부 확인시켜줬습니다. 이 숫자만 보고도 다들 한숨부터 쉬셨을 텐데요. 이게 왜 심각하냐? 중국의 BYD나 샤오미 같은 경쟁자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 고금리 때문에 사람들이 차 사는 걸 망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월가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팔아야 된다는 비관론자들의 논리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UBS는 목표 주가를 215달러 그리고 35%는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본질은 자동차 회사인데 본업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지적했고요. FSD, 로보택시 같은 꿈은 좋지만 당장 돈을 버는 자동차 사업의 펀더멘털이 약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다른 사업에 집중하는 CEO 리스크도 여전하다라고 꼬집어줬습니다. 그 옆에 바클레이즈는 275달러 목표 주가 그리고 17%는 더 하락할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여긴 더 현실적으로 제시하는데요. 펀더멘털은 약한데 8월 8일 로보택시 발표 기대감이라는 하나로 주가가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분석합니다. 그러면서 테슬라의 진짜 성장 동력이 될 저가 모델 출시가 미뤄질 수 있다는 아주 구체적인 우려까지 제기하는데요.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성장성에는 큰 타격이 있겠죠. 반면 이게 바닥이다라는 낙관론자들의 논리도 있었습니다. 우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목표 주가를 341달러 제시합니다. 단기 실적, 물론 안 좋은데 더 큰 그림을 봐야 한다라고 말하는데요. 특히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던 게 아니라 진짜로 보여줬다라는 거죠. 이 행동이 2025년 말까지 완전 자율주행을 구현하겠다라는 약속에 신뢰감을 더해줬다라는 평가입니다. 한편 스티필은 450달러 목표 주가 36%는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들이 보는 장기 성장 동력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리뉴얼 모델 3와 모델 Y가 다시 판매량을 끌어올릴 것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가형 모델이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열어줄 것이다. 그리고 모두가 강구하고 있는 에너지 사업부가 숨겨진 보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시작될 어닝콜에서 우리는 무엇을 꼭 들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일론 머스크의 목소리 톤입니다. 자신감을 차 있는 방어적 목소리인지, 두 번째는 3분기와 연간 차량 인도량 가이던스, 목표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더 낮출 것인지,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저가 모델 출시 타임라인에 구체적인 언급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자동차 마진 왜 하락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숫자는 숫자에 불과하죠. 이제 시선은 잠시 후 우리 시간으로 새벽 6시 30분에 시작될 컨퍼런스 콜, 즉 일론 머스크의 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구글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죠. 특히 AI 검색에 대한 우려를 씻어낸 검색 사업부와 클라우드 사업부의 강력한 성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첫째로 광고 사업, 유료 광고를 안 누를 거다라는 걱정이 있었는데요. 실제 데이터는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AI가 더 복잡하고 어려운 질문들을 처리해주면서 전체 검색 이용량이 더 늘었고요. AI 답변 아니나 옆에 새로운 형태의 광고를 넣을 기회가 생겼다라는 분석입니다. 즉, 그 파이가 더 커졌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AI라는 금을 캐기 위해 뛰어드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구글은 AI라는 금을 직접 캐는 경쟁하면 뛰어드는 게 아니라 AI를 개발하려는 모든 기업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장비인 삽을 판매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TPU라는 자체 개발 AI 칩과 버텍스 AI라는 AI 개발 플랫폼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글은 모든 사업부가 훌륭한 성적표를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했는데요. 바로 미래에 대한 투자 비용 때문이었고요. 다만 시간외에서는 다시 상승 전환 중입니다. 이 와중에 모두 의미 있는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월가 상위 2% 안에 드는 5스타 애널리스트 키뱅크의 저스틴 패터슨, 구글에 대한 최종 의견을 방금 내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구글에 대해서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는 $225를 강력하게 유지했습니다. 지금보다는 한 20%는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핵심은 바로 AI 검색에 대한 구글, AI 시장의 오해입니다. 구글 AI가 검색창 상단에 똑똑하게 답을 다 요약해 보여주면 사람들이 더 이상 광고 링크를 클릭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오해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요. 오히려 AI가 구글 검색 광고에 새로운 황금기를 열어줄 것이라고 봅니다.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우리가 서울 맛집이 이렇게 단순한 키워드로 검색을 했는데 이제는 AI한테 이렇게 물어보죠.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강남역 근처에서 주차 가능하고 모두 시끄럽지 않으면서 파스타가 맛있는 곳을 추천해줘라고요. 이것처럼 사용자의 질문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길어지고 구체적이게 됐습니다. 질문이 복잡해질수록 그 답변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구글이 새로운 광고를 보여줄 기회가 무궁무진해지다라는 이야기고요. 예를 들어 AI 답변 중간에 식사 후에 가실 만한 근처 카페는 여기다 또는 강남까지 가실 거면 이 공유 킥보드는 어떠실까요? 라는 사용자의 의도에 딱 맞는 핀포인트 광고가 가능해졌다라는 주장입니다. 과연 이 탑 2%에 드는 애널리스트의 예측이 맞을지는 순다르 피차이 CEO의 입에서 나오겠죠. 한편 이렇게 장밋빛 전망이 가득한데 JP모건이 여러분 파티는 영원하지 않아요라고 경고장을 날려줬습니다. 시속 200km로 달리는 멋진 스포츠카가 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엔진이 쿨럭거리고 있었다라는 상황인데요. 주가는 사상 최고치인데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는 지난 3개월간 18.7%나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 불균형이 하반기에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I 기술주에 너무 담지 말고 순환매시킬 준비를 해라라고 조언을 합니다. 뭐든지 조심해서는 나쁠 건 없겠죠.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테슬라의 어닝 쇼크에 악몽을 피할 수 있을지 그리고 구글은 AI 시대의 황제임을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을까요? 실적 발표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